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기출 종합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제가 일단 평면도를 처음 받았을 때 평면도 파악을 좀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평면도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시험 볼 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평면도를 덮어놓고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한번 시작 확인하고 그 뒤로 안 보신다거나 이러실까봐 제가 평면도를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평면도를 안 그린다고 절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평면도를 그릴 때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평면도 안 그리고 바로 보시고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설정하고요. 평면도 그리는 데까지 연습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야 될까요? 라고 봤을 때 저는 10분을 한계치로 봐요. 처음에 도면 파악, 도면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중요한 부분을요, 먼저 체크를 꼭 하세요. 그 시험지에다가. 여러분들은 그 도면에다가 하시면 되겠죠? 정확히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 제가 여러분들을 이 실수를 꼭 한다 이건 아닌데 처음 봤던 거랑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보는 관점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아예 그려버리면 저는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평면도 우리 처음 연습하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파트가 그 기본 명령어 배우고 바로 우리 그 평면도를 한번 그려보는데 딱 한 번 그려봤다 라고 해서 그게 마스터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된 걸 토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한 3개 정도는 평면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좀 시험에 임하시면 저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하루 만에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쪽에 일을 되게 오래 했다 하시더라도 이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평면도 그리기를 좀 연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곽선만 표현을 할 거예요. 외곽. 내벽은요, 할 때마다 표시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미리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평면도를 엄청 빨리 그린다. 뭐 이거 시간 들 게 뭐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벽까지 좀 표시를 해두시면 시험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는 대로 마룻대 위치는 좀 색깔을 바꿔두시고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마룻대 근처에 있는 벽체를 한 번씩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테두리만 따라서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X로 분해를 했고요. J로 합쳤죠. 옵셋 190 안쪽에 이건 그릴 필요가 없구나. 네,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여기 단면이 잘리는 부분은 이게 반드시 그릴 필요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190짜리 벽체를 표시를 좀 해둘 겁니다. 이 위치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단면을 잘랐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190짜리 벽체까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단면선의 위치 아예 평면도에 저는 그려버려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정확한 어떤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요구사항은 반드시 170페이지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단면도 작성을 할 땐 로테이트 하시고 화살표가 위로 가도록 직교를 켜두고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 단면선이 지나가는, 이게 단면선이죠. 여기에 지나가는 벽체만 그릴 거예요. 이 집은 2개입니다. 여기 벽체가 어딨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 문이 있다는 것은 이 벽을 뚫고 문이 들어간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X로 다시 한번 분해를 하시고 우리 도면보다 조금 길게 땅선을 한번 표시해 봤어요. 자, 그런 다음 카피 하셔서 이 단면선이 지나가는 벽체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마루땐 나중에. 자, 스트레치로 이렇게 늘려서 위치를 잡았고요. 자, 이 벽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중심선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중심선 잠시 꺼두고요. 노란색 도면층 상태에서 기초 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옵셋 기초의 깊이는 땅에서 900만큼으로 정했어요. 약간 중부지방의 동결선. 옵셋 300만큼 기초판 두께 표시를 해봤습니다. 기초판의 두께는 250 이상으로 가는데요. 이상이기 때문에 250 또는 300, 외우기 편하게 300으로. 자, 그런 다음 양쪽으로 200만큼 이렇게 신발 신길 거예요. 트림 헷갈리기 전에 중간부터 자르시고요. 이 바깥쪽을 트림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기초판의 모양은 이렇게 신발 신는 모양이다 라고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요.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중간을 다 뚫어주세요. 이것도 바깥쪽에 먼저 자르고 중간을 끊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양을 외워버리시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의 높이를 한번 볼 건데요. 계단이 몇 개인지를 세보셔야 되겠죠. 계단은 바닥을 0으로 보고 1단, 2단, 3단, 4단. 바닥이 0, 1단, 2단, 3단, 4단. 흰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이기 때문에 600인데요. 난방이 있는 부분. 이 현관 중문 열고 들어오면 난방이 있고요. 오른쪽은 난방이 없어요. 그래서 난방이 없는 부분은 옵셋 600. 먼저 정리했고요. 자, 왼쪽에 난방이 있어요. 그러면 600에서 150을 더해서 750만큼. 계단 한 단을 150으로 지정을 한번 해봤어요. 150으로. 자, 그럼 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약간 두 부분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기초의 머리는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것과 별도로 바닥 높이, 바닥 슬랩 높이는요. 난방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옵셋 계단 수 곱하기 150, 600입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초 사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트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슬랩의 높이, 슬랩의 두께죠. 이 두께도 요즘은 굉장히 두꺼워지는 추세긴 한데 이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150으로 통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러 하시고요. 기초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바닥판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조금 더 길게 스트레치 해두시고요. 땅선은 자르는 거 아니고요. 지우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첫 번째 건물을 기준으로 트림 해나간다는 느낌으로 정리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워버리시면 또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계단이 어디 있나 봤더니 벽체 끝에서 1번, 2번, 3번 나갑니다.
우리의 계단은 폭은 300, 높이는 150으로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벽체 끝에서 라인을 하나 가져와요. 여기서 옵셋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요. 그러면 산하가 300이니까 900만큼 진행을 합니다. 자, 900선은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선에서 이 슬랩을 트림을 해줘요. 그리고 벽체 끝선은 딜리트 합니다. 라인, 계단의 윗선에서 클릭, 아래쪽으로 계단 높이 150, 바깥쪽으로 300, 아래쪽으로 150, 바깥쪽으로 300, 아래쪽으로 150, 바깥쪽으로 300.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단이 이렇게 남아요. 자, 그럼 150만큼 내려갈 거고 땅속으로 300만큼 들어가요. 그러면 150 더하기 300, 450만큼.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150만큼, 위로는 그냥 뭐 길게 이렇게 그려둘게요. 자, 땅선 정리합니다. 첫 번째 건물을 기준으로 밖으로 잘라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라인 하시고요. 안쪽에 이렇게 라인을 따라 그리시고 옵셋 150 두께를 일반 슬랩이랑 통일을 해요. 원래 그렸던 선은 딜리트.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F 할 거예요. F 엔터, 남는 선, 남는 선. 다시 스페이스 키만 치고 남는 선, 남는 선. 이렇게 미리 보기가 2015부터는 미리 보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서 남는 선을 기준으로 트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구사항에서 말하고 있죠. 기초와 바닥 슬랩은 일체화한다. 하나의 통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같은 재질, 같은 종류의 어떤 형식이거든요. 지금 기초판도, 슬랩도 철근 콘크리트, 기초벽도 철근 콘크리트. 같은 재료라서 중간에 막는 선이 없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단면선까지. 자, 이거 어디까지 가는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마룻대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벽체까지 안 넘어갔잖아요. 안 넘어가면 돼요. 이 중간쯤에 있으면 돼요. 굳이 거리 잴 필요 없는데 뭐 시험 볼 때는 시험이니까 마룻대에서 대략 거리를 재서 그만큼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슬랩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게 아니라 생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도면층 흰색으로 바꿔봤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 계단 아래쪽은 조인을 한번 했고요. 옵셋 먼저 옵셋 엔터, L 엔터, C 엔터 이렇게 먼저 한번 해줘요. 레이어를 현재 걸로 바꾸겠다. 현재 것은 무엇이냐? 옵셋 하는 것을 흰색으로 바꾸겠다라는 소리예요. 자, 단열재를 85만큼 넣을 건데 난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실내인 경우에는 모두 단열재를 85만큼 넣어주세요. 이 85라는 기준은 요구사항에서 말해주고 있는 치수인데요. 이것은 요구사항을 절대 안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14년도인가 그때 갑자기 단열재에 대한 치수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어떤 예고 없이 그냥 한꺼번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 요구사항을 보던 연습을 하신 분들은 뭐 큰 문제 없이 85네? 그럼 85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20을 해라. 바닥 단열재를. 그러면 85를 120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실외는 단열재 없이 바로 밑창 콘크리트 이렇게 다 깔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사실 경사 부분에는요 밑창 콘크리트를 깔기가 굉장히 힘들죠. 못 깔걸요?
깔 수 있나? 어떻게 깔려면 깔겠지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밑창 깔고 여기 깔고 중간은 사실 없이 가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시험에 대한 표현, 그냥 표현의 문제 정도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잡석 200. 사실 잡석 세워서 못 깔죠, 이거. 근데 그냥 표현의 문제. 우리 테라스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냥 세워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벽돌조 같은 경우에는 100만큼 내밀고 이렇게 옆으로 250만큼. 만약에 문제가 철근 콘크리트 벽체다. 그러면 150만큼. 자, 이렇게 양쪽 다 100 나가고 250. 나머진 연장. 그쪽도 100 나가고 250만큼 미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은 이 정도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난방도요. 깔고 갈게요. 난방. 옵셋 30만큼 보온재 한번 깔아줬고요. 150 아니지 100만큼 난방층 그리고 20만큼 강화마루, 온돌마루 이렇게 깔아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 하나 시작할 건데 이게 사실 약간 밑으로 깔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약간 깔리거든요. 그런데 약간 표현의 문제 예쁘게 만들려고 서클을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해서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이 100의 끝선과 끝선을 클릭 할 거예요. 12.5만큼 반지름 주면 지름이 25만큼 됩니다. 250만큼 집어넣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바닥에 깔아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기가 약간 불편해서 중간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10만큼 십자 라인으로 표현할 거예요. 서클 지우고 자, 경로 배열 해볼게요. 객체를 온스파이프 기준은 밑에 있는 것도 괜찮고 위에 것도 괜찮아요. 대신 간격을 250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로 분해하시고 튀어나간 건 지워요. 자, 그리고 현관은 사실 난방을 잘 안 깔고요. 욕실은 깔는 경우도 있습니다. 까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깔죠. 그럴 때는 슬라브를 좀 다운시키는 형태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자로 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지붕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붕. 자, 도면층 노랑으로 바꿔볼게요. 노란색 도면층. 자, 먼저 X라인, 무한대선, XL, 그리고 H 해서, 색깔이 바뀌어버렸네. XL, H, 가로 무한대선을요, 남방 끝에 하나 찍어둬요. 이렇게. 기준 잡는 거예요. 거기서 반자 높이만큼 올립니다. 여기서는 2400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치수 잘 보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테두리 보의 높이를 700만큼 잡겠다 했어요. 위쪽으로 올려요. 자, 그런 다음 마룻대를 라인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가 마룻대예요. 색깔을 미리 바꿔보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 다음 중심선을 한번 켜볼게요. 잠시 꺼졌죠? 자, 마룻대에서 가장 먼 벽체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먼저 이쪽은 5400, 반대쪽은 5600.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리는 쪽 말고도요. 반대쪽도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 벽체의 중심을 제가 왜 보라고 하냐면
가장 낮아야 될 부분을 보는 거예요. 가장 멀다는 것은 가장 낮다는 건데 여기를 안 그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려버리면 이 뒤쪽은요, 테두리 부의 높이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반자 높이가 안 나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우리 집이기 때문에 마룻대에서 가장 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은 200밖에 차이가 안 나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쪽이 막 1000만큼 더 멀다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려버리면 인면도에서 나중에 창 높이가 안 나올 정도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룻대에서 가장 먼 벽체의 중심선만큼 내가 그리는 방향으로 옵셋을 해요. 이렇게. 여기가 가장 먼 벽체의 중심선이에요. 여기다가 우리는 지붕 물매를 얹을 겁니다. 지붕 물매는 10분의 4. REC 엔터. 허공에 클릭. 골뱅이 10분의 4는 잘 안 보여서요. 1000분의 400으로. 골뱅이 1000에 400. 같은 경사인데 좀 크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X라인 A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높은 곳과 낮은 곳. 얘는 마룻대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이 높고요. 오른쪽은 낮아요. 이 X라인을 여기 가장 먼 벽체의 중심과 테두리보 700이 올라간 자리 여기에다가 탁 얹어요. 그런 다음 가장 먼 벽체의 중심 지워요. 700 올라간 것도 지워요. 우리가 지금 가장 먼 벽체의 중심 안 지웠다가 거기다가 자꾸 테두리 부분을 그리시는 분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지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지붕의 두께를 표현할 건데요. 요즘 슬랩 되게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재에서는 뭐 120, 150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키우고 싶지만 일단은 150으로 통일을 해서 위쪽으로 이 지붕 슬랩의 두께를 표시할 거예요. 요즘 공동주택은 240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150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첫 번째로 보이는 기초를요, 그대로 올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기초든 테두리보든 둘 다 우리 벽체를 받치는 건데요. 벽체를 받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초와 테두리보는 같은 두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의 모양을 이렇게 좀 비읍자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슬랩에 부족한 건 연장, 넘어가는 건 트림.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러를 할 건데요. 이 지붕 슬랩 두 개를 미러로 선택을 해요. 엔터를 해요. 마룻대 위치를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자꾸 여기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건데 파단선인데 색깔 잘 보시고 마룻대에 클릭하시고요. 조금 내려와서 클릭을 할 건데 내려오실 때 선 위에 있으면 이거 답 안 나와요. 내려오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벗어나세요. 미리 가지 말고 내려왔다가 약간 오른쪽. 그런 다음 허공에 클릭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로요. 이렇게 남는 선만 세모 형태로 박공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파단선을 기준으로 생략해 주세요. 더 이상 그리지 말라는 소리죠. 중심선이 약간 짧아서 제가 스트레치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벽체 중심에서 무조건 가는 거 아니죠. 평면도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평면도의 지붕 위치 보시면은요. 이 현관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테라스가 붙어 있는 이 거실 벽체에서 600만큼 나온 선이 그대로 현관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옵셋 600 이렇게 지붕의 형태를 처음부터 그리든 아니면 뭐 그 뒤에 지금 그리든
아예 그려버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거 파악 안 하고 그냥 중심선에서 빼버리면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이 정도를 했다고 뭐 탈락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감점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의 위치. 그래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지붕이 멀리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라인을 위쪽에서 200, 안으로 150, 위로는 길게. 자, 이렇게 모양 잡으시고요. F로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트림, 일체화하기. 자, 그리고 테두리보는, 테두리보래. 마룻대는요, 일단 선은 지워요. 이따 치수 매길 때 가져올 거거든요. 자, 거기 아래쪽에서 300만큼 라인 내리시고요. 옆으로 길게 이렇게 하나를 표시했고 300 내린 선은 지웠어요. 자, 그런 다음 필렛으로 모양 이렇게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지붕의 형태는 굉장히 한번 틀어지면 인면도까지 바뀌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처음 그렸던 난방선 없애요. 자, 그리고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EX 연장하기 엔터 해서 목표를 이 아래쪽까지 슬랩의 아래쪽까지 잡고 엔터를 해서 이 내부에 있는 벽체를 웬만하면 지금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반자 실컷 그리고 이거 안 올렸네? 이렇게 해서 다시 작업을 하시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 내부의 벽체가 하나면 하나를 올려두고 두 개면 두 개를 올려두고 거기에 맞게 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보만큼 라인 잡아서 트림. 중심선 자르지 마시고요. 중심선 자를 것 같으면 아예 꺼두세요. 중심선은 자르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하나의 형태가 잡힌 상황이다라고 되겠습니다.